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미주놀. 자, 오늘 이 영상은 또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부는 헤드라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뉴스를 전해드리겠고요. 중간 광고 잠깐 나간 다음에 2부는 제가 일부러 선물箱좀 보면서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오늘 시간을 어떻게 분석해내야 되는 것, 그리고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까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조금 전에 애프터장에서 끝난 테슬라의 오늘 모습인데요. 일단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0.32, 근데 애프터장이 좀 더 흘러내렸죠. 마이너스 0.41.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2부 순서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변함없이 테슬라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금 이 보상안에 대한 문제가 좀처럼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8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총 5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76조, 돈이 너무 커서 문제죠. 이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부과했잖아요. 천문학적 액수의 스탁 옵션을 준 건데요. 이 패키지를 놓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자, 우리는 반대한다. 이 문제가 직접적인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테슬라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런 가운데 드디어 서학개미 1위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줄곧 싫으나 좋으나 테슬라였거든요. 그 이유는 그래도 테슬라는 수많은 변동성 중에서도 움직임이 좋고 버티면 올라가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테슬라만큼 우리에게 파괴적 혁신을 보여주는 종목은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요즘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손절입니다. 엔비디아로 환승했다는 소식입니다. AI, 반도체, 한때 횡보디아로 일컬었던 엔비디아가 이제는 테슬라로부터 환승한 서학개미들의 탑승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행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네요. 트럼프 재집권 시에 고문 역할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네요. 이 소식은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일론 머스크에게 백악관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 등을 통해 논의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두 사람이 국경 안보 및 경제 정책과 관련해 머스크에게 공식적인 자원과 영향력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의 논의는 지난 3월 플로리다주 판비치에 있는 억만장자 투자자 넬슨 펠치의 해안가 저택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가족들과 함께 만찬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저희가 뉴스로도 짚어드렸잖아요. 머스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는 재계 모임에 대해 설명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 우주군, 이민, 기술, 과학 등을 두고 머스크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사람이 서로의 정치적, 산업적 이익에 부합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셈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몇 달 사이에 머스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달에도 수차례씩 전화통화를 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며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꺼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기가 부정선거 때문에 2020년 선거에서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고 있죠. 두 사람 간의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는 머스크가 맡을 고문직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있었던 대통령 특별보좌관 형식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아이작 펄머터 전 마블 엔터테인먼트 회장은 공식적인 정부 직함 없이 미국 보훈처의 예산, 소프트웨어 조달, 기록 보관 시스템 점검 등이 자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머스크 역시 테슬라 CEO를 유지한 채 정부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앞서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자문단으로 활동했으나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정 탈퇴 의사를 보이자 이에 반발하며 사임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동차 산업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대선 유세 기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의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를 이끄는 머스크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방향도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머스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해 논의했다고 짚었고요. 머스크는 바이든 대통령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이어갈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양성 정책에 공개 반발하고 있는 그는 지난달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티븐 무누신 전 재무장관과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뉴스코퍼레이션 명예회, 펠치 등과 바이든 대통령을 반대하는 비밀 만찬을 열었으며 이후에도 영향력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 같은 만찬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자, 이걸 조금 해석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러한 기사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죠. 왜냐하면 바램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대박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테슬라한테는 치명적 약점인 거죠. 트럼프는 한편에 지금 굉장히 이 돈이 안 모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바이든에 비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돈 선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거 자금이 절대적인 걸 차지하거든요.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봐도 바이든에 비해서 트럼프의 공식 선거가 정말 적게 나오고 있고, 트럼프 주식인 DJT는 정말 연일 바닥을 헤매고 있고, 이런 가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와 파트너십을 맺을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우리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재인 일론 머스크 눈에 봤을 때는 형사 재판만 극복한다면 인기 없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더 이상 바이든 행정부에는 기댈 것이 없다. 되게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6개월이나 남은 선거 앞에서 이런 모습이 과연 트럼프, 바이든, 일론 머스크, 특별히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안함을 던져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트럼프 형사 재판의 배심원들 중범죄 심리가 21일까지, 그러니까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30일에 다시 재개하기로 지금 결론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연준 베이지북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자, 연준 베이지북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따르면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소폭 혹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시장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할까요? 오늘 좀 피바다장이었죠. 엔비디아 빼고는 연일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연준의 12개 지역은행 중 10개 지역에서 이런 성장세가 관찰되었으면 나머지 두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몇 달 전 기업들이 보였던 낭만적인 전망과는 달리 다소 비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하는데요. 자,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는 연준은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고 일부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제고하며 이윤을 줄여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베이지북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느린 속도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요, 고용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임금 인상률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고했는데요. 또한 미국의 대선과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 저쪽이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선거 결과를 기다리며 지출을 줄이거나 계획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달러 가치가 지금 상당히 지금 위협을 하고 있죠. 한국도 보면 달러 때문에 한국의 총 부채 규모가 많이 감소했다고 보고를 하면서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달러의 움직임도 여러분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고요. 자, 종목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미국의 석유 업체인 코노코 필립스가 경쟁사인 마라손 오일을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코노코 필립스가 마라손 오일을 M&A 인수를 했는데요. 자, 부채를 포함해 225억 달러짜리 M&A입니다. 자, 양대 미국 석유 메이저 회사 가운데 하나인 쉐브론은 전날 석유업체인 헤스 인수 합의안이 헤스 주주 통과에서 통과되면서 합병이 한 번씩 다가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 미국 석유업체들 간에는 M&A가 놀라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코노코가 여기죠. 코노코가 인수를 했죠.
자, 인수기업인, 그러니까 인수하는 코노코는 보통 이렇게 떨어지죠. 마이너스 3.12%. 그럼 인수당하는 이게 메라선 오일은 오늘 급등했습니다. 플러스 8%. 와우. 애프터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플러스 한 9%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일단 석유 기업들의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에너지 관련 주식들. 요거 저희가 앞으로 어떤 종목, 어떤 기업들이 또 M&A 진행 중에 있고 가능성이 높은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요거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물론 멤버십 영상이겠죠. 여러분 잠시 전하는 광고 말씀 듣고 들어와서 선물시장 보면서 내일의 전략,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 함께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브 측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지금 멤버십 가입자가 한 달 동안 너무 급증해가지고요. 이 회원수, 여기서 말하는 회원수 멤버십 가입자거든요. 달성을 축하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후회 없는 선택, 여러분들의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이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영상은요, 어저께 저희가 추천드렸고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갔는가를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5월 29일. 자, 장 끝나고 모습이거든요. 자, 지난 영상에서 특별히 가이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종목 저희가 추천드렸죠. 자, 추위 스퀴즈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27% 대일 잘 나올 것이라 말씀드렸죠. 아직 내일 어닝 발표인데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잘 갔고요. 아베크롬비 저희 A반의 주된 종목이었거든요.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카바 어저께 제가 페이커법 출연했다 말씀드렸죠. 어닝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졌을 때 오늘 여러분이 저점에서 잡았으면 변동성이 무려 20% 가까이 됩니다. 자, 이거 페이커법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급등 종목 제가 여기서 우리 커뮤니티 게시판 여기 보면 자, 지금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멤버십 요 영상에서 제가 보이시죠?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 그쵸? 자,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오늘 자, QBTS. 자, 여러분 이런 급등 편의 주식들은 짧게 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는 거지 하루 이상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3%, 그 다음 SING 짧게 치고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88%, BNAI 155%, 루시 안 죽었다 그랬죠. 자, 루시는 어제 발표에 오늘 여기서 잡았었으면 321%. 자, 한 달 내내 저희가 추천한 종목들에 대한 적중률이 90%를 넘습니다. 물론 지켜보고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미주놀의 매수 타점 잡는 비법 계속해서 나눠드렸죠. 자, 많은 분들이 저희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종목들 추려서 제가 내일 장시작하기 전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좋은 수익 얻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2부 순서입니다. 먼저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테슬라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동일한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반에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어저께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내리꽂더니 근데 뉴스들은 항상 이렇게 내리꽂잖아요. 그러면 갖다 붙여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내리꽂았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예, 그거는 갖다 붙이기식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보세요.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하더니 시장이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안 좋았거든요. 테슬라는 엄청난 매수와 함께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쭉 빼더니 또 중간에 올라가더니 또 빼더니 또 올라가서 거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처럼 보이더니 막판에 이 어마무시한 이 매도. 지금 보면 여러분 테슬라의 변동폭이 하루 만에 변동폭도 지금 엄청나거든요. 한번 볼까요? 하루 평균 2.63.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평균 거래량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었다고 하는 거는 좀 안정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뒷받침해 줄 그 거인의 매수세들이 들어오지 않고 좀 작은 애들, 그다음에 단타 물량들이 테슬라의 지금 매수와 매도의 주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라고요. 예, 그러면 알아서 하시고. 자, 보시면 자, 테슬라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 이 테슬라의 추세를 보면 좀 상당히 걱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여전히. 지금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좀 지우고 보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점도 낮아지고 있고. 그렇죠? 지금 다음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는 목숨 걸고 탈환해야 될 180불은커녕 다시금 150불 요 갭을 메꾸로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보십시오. 이 갭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테슬라가 이렇게 뭐 중국의 FSD 뭐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은데 갭 상승 2번 갔을 때 이거 비정상적 움직임이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 갭 다 메꾸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여참 이 갭도 메꿀 분위기죠. 자나깨나 하나 테슬라 투자는 여러분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캔들의 움직임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일본 기준의 거래량. 자,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할 때의 모습을 보면 자나깨나 하나 거래량이 동반이 돼요. 물론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주식이 다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 가끔씩 테슬라가 이렇게 정말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평균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오늘의 거래량도 다시 누적이 돼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평균 거래량이 점점 낮아질 수 있다는 걸 또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자, 테슬라가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는 그래도 어찌 됐든 지난번에 좀 올라간 값이 있어서 저점에서 계속해서 지지해 주려고 하는 이 모습. 근데 반대로 고점에서 계속 내리누르고 있는 이 모습. 자, 이번 주 특별히 내일 굉장히 테슬라가 한 가지 시그널을 보여주겠네요. 일명 지몰이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몰이법. 이게 뭐냐? 저점을 긋고 고점을 이었을 때 점점 이 꼭지점을 향해서 진행하는 이 테슬라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을 뚫고 내려가든지 고점을 탈출해서 올라가든지. 올라갈 수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올라갈 때는 항상 우리가 거래량이 동반되는가를 늘 매 눈으로 잡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잔파도 보지 마시고 조금 길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테슬라를 누르고 있는 저 보상한 패키지 저 문제가 빨리 좀 매듭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도 아닌데 계속해서 저런 것들이 테슬라 뉴스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센티멘트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요겁니다. 제가 하나 더 좀 그었거든요, 여러분. 요거 자, 1시간 봉으로 이렇게 그어드렸으니까 저항 지지선, 제가 요거는 그대로 캡처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픈 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게시판이라고 하는, 보통 유튜브에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여기. 근데 이제 딱 보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글도 올려드리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딱 보면 이게 컴퓨터로 보면 좀 잘려서 잘 안 보여요, 사실. 이렇게 딱 봐도 이게 잘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화기나 아이패드, 갤럭시 탭처럼 타블렛으로 보면 탁월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오늘 시장 한번 볼까요? 4대 지수가 일단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박스권에 갇혀서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는 오늘도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그나마 여러분 계속 버텨주니까 이 정도죠. 엔비디아가 못 버텨주면 진짜 피바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 거고 엔비디아가 빠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빠지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엔비디아는 일단 스플릿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변함없이 비싼 주식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빨간 게 좀 나올 때가 됐죠. 그렇죠? 뭐 다 팔았습니다. 지금 팔란티어는 끊임없이 내부자들, 갑자기 팔란티어 얘기도 좀 해드릴까요? 너무 안 했던 거. 팔란티어는 별도 영상으로 제가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 자, 지금 피어앤 그리드를 보면 자, 뉴트럴에서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되게 혼란스럽다는 게 여기서도 그대로 증명이 되거든요. 시장이 점점 밑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다고 또 시장이 완전히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게 보세요. 오늘 나스닥 지수거든요. 수치상으로는 0.58 거의 보합권으로 끝났지만 캔들상으로는 파랗고 매수세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그널과 이 보조 지표가 지금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느끼는 혼란스러움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 선물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 빠지네요. S&P 선물도 빠지고 다우도 빠지고 나스닥은 점점 폭이 깊어지고 러셀도 빠지고 오일도 빠지고 골드도 빠지고 다 빠지네요, 여러분. 10년물 금리가 지금 문제죠. 여러분 금리 늘 체크하셔야 돼요. 금리. 자, 달러화도 오늘 좀 빠지는데 비트코인, 코인도 빠지고. 제가 요즘 또 시장에 신경 쓰이는데 지금 미코노를 영상을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 아시죠? 내일. 어닝 발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일 끝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된다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내일 어떤 어닝 발표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내일 거 보기 전에 오늘 좀 전에 발표됐던 애프터에서의 어닝 발표, CRM, AI, UiPath, 옥타, HPQ, 뭐 AEO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프리장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프리장에서 실적 발표했던 아베코롬비라든지 어저께 카바 잘 나왔음에도 미끄러져서 오늘 다 회복했죠. 사실 그게 정상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세일즈포스부터 시작해서 AI, UiPath, 옥타, HPQ 보면 특히 HPQ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뭔가 엇박자가 나게 되면 AEO,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라고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옷 쪽인데 아베코롬비는 되게 좋았잖아요. 물론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호재가 있었지만 그것도 별도로 제가 영상 얘기를 하겠고 굉장히 움직임이 비슷했는데 오늘 AEO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마이너스 9%. 상당히 좀 의외죠, 그렇죠? 이 모습에. 자, 내일 어닝 발표는 어떤 종목이 있느냐? 프리장부터 후끈후끈합니다. 자, 카노피 그로스, 대마, 풋라커, 신발. 자, 며칠 전에 신발 되게 잘 나왔죠? 달러 제너럴, 콜스, 베스트바이, 벌링턴. 그 다음에 드디어 내일 드디어 합니다. 맥스연 우리 계속 지켜보고 있죠. 벌킨스탁. 뭐 쭉 보면 마이너도 되게 많은데 자, 애프터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커스코 드디어 내립니다. 델, 지스케일러, 마블 테크놀로지, 모롱디비, 얼타. 자, 여러분 그다음에 갭. 갭. 그다음에 놀스트롬 미국의 대표적인 그렇죠. 대표적인 백화점. 그다음에 게스. 그렇죠? 자, 이런 실적 발표들이 내일까지 여러분 내일까지만 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멘탈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장을 바라보고 뉴스만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요즘 시장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일단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저도 오늘 오전 그다음에 프리장 오전에 버는 거를 갖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오늘 FT에서 다 토해내서 오늘 빨간 날로 마무리가 됐는데 저도 도끼 잡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멘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저도 가끔씩 자신에 대해서 좀 화가 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요인이 무엇이 지금 나의 멘탈을 흔들고 있는가? 그러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참 정이 많고 착한 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죠. 후회하지 않으려고 제가 열심히 사는 스타일인데 조금 후회되는 일들이 몇 가지 지금 최근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할 사람만 단톡방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진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말을 안 믿고 공부할 사람만 들어오라고요. 정보 받을 사람 말고 그렇다고 또 안 들어오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손절을 빨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액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냥 수치상으로 마이너스일 뿐이지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유튜브로부터 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혈을 기울이는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투자해서 테슬라도 뽑고 종목도 추천드렸고 여러분 수익 내는 법도 알려드렸고 계속해서 팔로우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끝나고 제가 내일 갈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립니다. 멘탈만 붙잡으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복을 넘어서서 여러분을 나눔 있는 선한 부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미진홀 팀장은
목숨같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 아시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멤버십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